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김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살 은퇴한 지 3년째였지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순자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박순자와 함께 걷곤 했지요. 5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처음 만났습니다. 25에 함께 결혼했지요. 아이 낳고 키우며 밤새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희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랬대요. 슈퍼마켓 주인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다 말하고 다녔다던데요. 미용실 원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지요. 그날 이후 순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낙엽 한 장이 정희의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주황색이었지요.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부서질 것처럼 바스락거렸어요. 공원길을 젊은 부부가 걸어갔습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있었지요.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을 끊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혼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았지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어요. 며느리는 더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지요.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지요.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여자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7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702호 앞에 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지요.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테이블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닦을 기운이 없었어요. 순자는 뭘 하고 있을까? 또 그 생각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순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보였지요. 1년 전 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식욕은 없었어요.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갈 순 없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였지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오늘 날씨 좋다. 공원 갈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방 안이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불을 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6시였지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장롱 아래 있는 서랍이었지요. 정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가족 표지가 해져 있었지요. 소파로 가져와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순자였지요. 이때는 참 좋았는데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지요. 정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옆에 순자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행복해야 해. 알았지? 순자가 귓속말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응, 나 행복할 거야. 너도. 정희가 대답했었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장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이 나왔지요. 정희의 아들이었어요. 옆에 순자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무척 좋아했어요. 정희 아들을 제 자식처럼 아꼈지요. 이모, 사탕 주세요. 어린 아들이 순자에게 졸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 이모가 사줄게. 순자는 늘 웃으며 아들을 챙겼지요. 정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의 번호를 찾았지요.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6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끊어졌지요. 역시 안 받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여행 사진들이 나왔지요. 설악산에 갔던 날이었어요. 순자와 정희가 단풍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야, 정희야. 여기 단풍 진짜 예쁘다. 순자가 소리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게, 사진 찍자. 정희도 신나서 대답했었지요.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서로를 믿었어요.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정희는 사진첩을 꼭 껴안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확인했지요. 순자였어요.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망설였어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야?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이었지요.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 잘 지냈니? 응. 너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지요.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데? 그게 1년 전 일 말이야. 나 그런 말 안 했어. 강민이 일 내가 말하고 다닌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지요. 그럼 누가 그랬는데? 정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나는 정말 아니야. 정희야, 믿어줘. 순자가 애원했지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직도 아팠지요. 나 먼저 끊을게.
정희야, 잠깐만. 순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진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모든 사진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정희의 인생에 순자가 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웠지요. 창밖을 보았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지요. 정희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순자에게서 문자가 몇 통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슈퍼에 가기 싫었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지요. 세 번째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강민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었지요. 강민아?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걱정했잖아.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많이 마르셨네. 밥은 먹고 다니셨어요? 응, 먹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굶고 계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엄마, 순자 이모 일 때문이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거 오해예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뭐?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이모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그럼 누가? 슈퍼 주인 아들이요. 그 사람이 저랑 같은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에서 소문 듣고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순자 이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순자 이모가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우시더라고요. 강민이 말했지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정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강민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사과해? 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해야죠.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강민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강민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지요. 정희에게 가져왔어요. 일단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희는 라면을 받았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지요. 강민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냉장고를 채워놨어요. 엄마, 전화 받으세요. 알았죠? 응.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요. 신선했어요.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먼지를 닦았어요. 설거지를 했지요. 오랜만에 움직이니 숨이 찼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정희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섰지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여러 공고가 붙어 있었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건강체조 교실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아동 독서 지도. 정희는 마지막 공고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원봉사였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지요. 해볼까?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지요. 저기요, 자원봉사 신청하려고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순자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지요. 순자에게 온 문자를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 말 좀 들어줘. 나 정말 억울해.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제발. 마지막 문자는 사흘 전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지요. 순자야. 그것만 쓰고 멈췄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라고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만나자고 하기엔 용기가 없었지요.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지요. 편지를 쓸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얼굴을 마주하기엔 아직 두려웠지요. 하지만 편지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였지요. 노란빛이 바랬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순자에게 첫 줄을 썼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쓰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펜을 움직였어요. 1년 동안 미안했어. 두 번째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사흘밤을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정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았지요. 마침내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자에게 1년 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확인도 안 하고 혼자 화내고 연락 끊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강민이가 다 말해줬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50년 우정을 내가 1년 만에 망쳐버렸네.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어.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사진첩 봤어.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 전부 다 너랑 함께였더라. 결혼식, 돌잔치, 여행. 내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이 안 돼. 순자야, 나 용서해 줄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보고 싶어. 정희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지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외투깃을 세웠어요.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편지를 넣으려다 멈췄지요. 보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순자가 거절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하지만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졌지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지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봉사 첫날이었어요. 정희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긴장되었지요.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이었지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지요. 그래, 안녕. 정희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동화책을 펼쳤어요.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할머니, 재밌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이야기도 들려줄게. 정희는 계속 읽어주었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지요. 정희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지요. 보낸 사람 이름을 봤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 어려웠어요. 천천히 뜯었지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글씨였어요. 정희에게 편지 받았어. 울면서 읽었어. 나도 미안해.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았으면서도 설명 못했어. 내가 전화도 안 받고 피하니까 나도 서운했어. 그래서 더 다가가지 못했나 봐. 1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매일 너 생각했어. 같이 걷던 공원길, 같이 먹던 떡볶이, 같이 웃던 순간들. 전부 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더라. 정희야, 나도 보고 싶었어. 진짜 많이. 토요일에 우리 공원 벤치에서 만날까? 오후 2시. 괜찮으면 오렴. 기다릴게. 순자가.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지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토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정희는 설렜어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요. 얼굴을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지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우정 이야기 어때? 정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정희는 친구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싸웠다가 화해하는 내용이었지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머니, 친구랑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정희가 대답했어요. 쉬워요? 아니, 어려워. 하지만 꼭 해야 해. 친구는 소중하니까.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지요.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긴장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 반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지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지요.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였지요.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벤치 앞에 섰습니다. 순자도 일어났지요. 왔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응.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미안해.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지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맞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순자가 웃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매일 만났습니다. 정희와 순자는 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정희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순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을래? 김치찌개 끓였어. 정희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그래, 갈게. 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지요. 오늘 복지관은 어땠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아이들이 내 이야기 듣고 웃더라. 정희가 대답했어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느껴.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좋더라. 둘은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어요. 정희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그때 일. 나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앞으로는 오해하지 말자. 뭐든 이야기하고. 응, 약속해.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강민이 손주 지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순자도 함께 왔지요. 할머니, 지민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지민이 잘 컸네. 정희가 안아줬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강민이 과일을 깎아줬지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정희가 웃었어요. 오후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민과 지민이는 저녁 무렵 돌아갔어요. 순자와 정희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정희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순자가 말했어요. 그러게. 1년을 그렇게 보냈네.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그래. 이제 알았어. 우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지요. 가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년 가을은 너무 외로웠는데 올해는 달라. 내가 있으니까.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에 불이 켜졌지요. 이제 들어갈까? 응. 같이 가자.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요. 내일 또 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봐. 정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지요. 순자가 건너편 동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정희는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지요. 내일도 좋을 거예요. 순자가 있으니까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5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고맙다, 순자야. 정희는 작게 속삭였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지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날들이요.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봄이 올 거예요. 순자와 함께 맞이할 봄이요.